자, IT 업계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주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전자신문 허정현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뭐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같이 처음 오신 것처럼 인사를 해줬는데 당황하셨어요? 네. 요즘 그 월말이라서 바쁠 거고 또 어떤 2분기라 그러나요? 네. 그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네, 저희도 뭐 상반기 IT 결산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. 아유, 그래서 그런지 아주 헬스케지셨어요. 네. 예. 자,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? 네, 첫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.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55인치 능동형 OLED TV 회로도 등 그 핵심 기술이 외국계 협력업체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.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좀 안 좋은, 안타까운 소식이네요. 네, 제가 알기로는 관련자 3명이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. 네. 저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렇게 기술이 유출된 건지 궁금하거든요. 네, 그 이들이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그 수차례에 걸쳐서 핵심 기술을 USB에 담아서 유출을 했습니다. 이 삼성과 LG 생산 현장에서 이제 자사 검사 장비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AMOLED 패널의 그 레이어별 그런 실물 회로도 등을 촬영을 하고 또 이를 저장한 USB를 신발이나 벨트 또 뭐 TV, 지갑 등에 숨겨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또 이제 몰래 빼낸 자료를 이스라엘 본사와 중국 및 대만 업체를 관리하는 영업 담당 직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10,000원 정도 되는 USB로 수조원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셈이죠. 와, 사실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. 네. 이런 기술 유출도 굉장히 피해 규모가 클 것 같아요. 현재 그 양사의 시장 규모는 어떠한가요?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그 양사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90조 원 가량입니다. 그 올해 1분기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매출 그 세계 시장의 시장에서 그 전체 그 차지하는 비율이 삼성은 30.8%, LG는 24.8%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디스플레이 시장이 뭐 50%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네. 그거를 뒤통수를 친 건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007, 007 영화나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이렇게 산업 스파이들 나오는데 네.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네요. 네. 이렇게 되면 뭐 이 국가 경제에 좀 심각한 타격을 좀 입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물론 이 경제적인 타격뿐만이 아니라 네. 저희 그 LG와 삼성이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유출이 됐을 경우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첨단 기술 보안이 이제 국가적인 현안으로 지금 떠오른 상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보안 정말 중요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비밀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우리가 저 비밀은 지켜줍시다 서로. 네, 알겠습니다. 지킬게요. 뭐 알고 있나요? 지킬 게 많죠. 그래요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. 네, 두 번째 소식입니다. 구글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패드, 즉 태블릿 PC 시장에서도 애플과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오, 네, 구글이 후발 주자인 만큼 뭔가 강력한 무기가 정말 필요할 텐데요. 구글이 네. 내세우는 거는 뭔가요? 이 구글은 이번에 모바일 운영체제인 그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, 이름은 젤리빈인데요. 이 젤리빈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서 동시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입니다. 네. 이게 지금 가장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죠. 그동안 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새 버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껴왔는데 네. 이제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공개를 한 겁니까? 네, 때마침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세계 5,500명의 그런 그 개발자가 참여한 구글 개발자 회의가 개막을 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젤리빈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, 또 지도,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합한 안드로이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. 개막 하루 전날에는 젤리빈을 형상한 안드로이드 로봇 모양의 조형물을 본사에 설치하면서 이제 시작을 알렸는데요. 이 젤리빈의 스마트패드에 어울리는 기능도 선보일 예정입니다. 또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는 젤리빈을 쓴 자체 브랜드인 넥서스 7이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넥서스 7 도대체 정확히 어떤 디바이스인가요? 네, 넥서스 7은 구글이 대만 스마트패드 제조업체인 아서스에 위탁해서 생산한 7인치 태블릿 PC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애플이 막을 열었던 그 스마트폰 시장에 구글이 뛰어들더니 네. 이번에는 아이패드가 활개치는 시장에 또 한 번 이제 투자표를 던졌습니다. 네, 맞아요. 자, 뭐 애플 대 삼성의 대결이었다가 또 애플과 구글의 또 정면 대결, 600전이 치열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자,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은요. 네,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재미있는 네.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본의 주택업체인 주택업체와 손을 잡고 손짓으로 조종하는 집을 개발을 중이라고 합니다. 마치 그 지휘자가 합창단을 지휘해서 조종하듯이
하듯이 리모컨처럼 사용한다는 거죠, 네, 폰을. 맞습니다.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의 주택업체 미즈홈이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중인데요. 이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전이나 가구를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 주택 개발에는 MS의 가정용 그 게임기인 엑스박스 다들 아시죠? 네. 이 엑스박스 전용으로 개발된 동작인식 단말기인 키넥트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. 이 키넥트에 부착된 적외선 카메라와 그다음 마이크로 이용자의 동작과 음성을 감지를 해서 이걸 가전제품이나 커튼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오, 나중에 커튼 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하면 커튼이 열리고 막 그러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용자가 커튼이라고 말을 하고 손을 좌우로 움직여야 커튼이 열리고 닫힙니다. 또 조명을 제어할 때도 조명이라고 말을 하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전등이 켜지거나 꺼집니다. 아, 그 편리하네요. 네. 사실 그 잠자기 직전에 커튼 다시 가서 쳤다 왔다가 다시 불 끌어갔다가 또 다시 피곤하거든요. 맞아요. 싫어요. 저를 위한 기술이네요. 네. 그래요. 자, 그러면은 이 주택에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. 네. 게임에 적용됐던 기술을. 네. 그거 뭐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? 이게 지금 모델하우스는 이번 9월에 그 새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. 3년 내에는 이제 일본의 일반 가정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아, 적어도 3년 동안은 손으로 불 꺼야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는요. 네, 다음 뉴스입니다.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네. 이 삼성전자가 지난주 네덜란드 법원에서 그 애플과 특허전이 있었는데 네.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갤럭시 탭 10.1 일시적인 판매 금지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. 아, 이번엔 또 삼성과 그렇게 네. 됐는데 갤럭시 탭 10.1 판매 금지는 이제 애플이 제기한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판매 금지가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. 네. 그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그 현지 판사는 이 판매 금지로 삼성전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판매가 허용될 경우 애플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면서 이 삼성전자가 불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판결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. 그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애플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지만 삼성은 달갑지가 전혀 않겠죠. 그래서 삼성전자는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법정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요. 그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다음 달 30일부터 애플과의 미국 본안 소송에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. 네. 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그야말로 일진일퇴를 벌이고 있어요. 네. 아까 그 구글까지 무슨 뭐 IT 삼국지를 보는 것 같은데 네. 판매 금지 시행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? 아직 실제 판매 금지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공지되지가 않았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예. 한 10년 후쯤 하면 괜찮을 텐데. 그래요. 자, 오늘의 마지막 뉴스를 살펴볼까요? 네, 그 세계 최대 전자 결제사인 페이팔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. 자, 그러면 국내에도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. 네.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, 그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가 인수한 세계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데요. 이 다들 아마 한 번쯤은 좀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 쇼핑몰에서 각기 다른 쇼핑몰을 이용할 때마다 신용카드 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네. 국내 서비스와는 달리 맞아요. 페이팔은 한 번만 맞아요.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 페이팔과 페이팔 계좌끼리 뭐 송금, 입금, 뭐 청구, 뭐 다시 반환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히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편리한 사용자 환경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주요 온라인 거래 사이트 대부분이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페이팔은 이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특히 모바일 시장으로 최근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조만간 국내 지사를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 번호를 못 외우기 때문에 네. 인터넷으로 뭐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매번 지갑 꺼내야 꺼내서 돼요. 와가지고 또 울퉁불퉁하고 잘 안 보여요. 네. 아니, 안 불편했는데 잘 안 보여요. 근데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또 좀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도 있습니다. 네, 그 국내 업체들도 지금 페이팔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모바일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좀 국내 업체들도 분발해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. 자, 따끈따끈한 IT 뉴스를 전해줬습니다. 허정윤 기자님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IT 브리핑이었습니다.